25살 아들, 21살 딸, 그리고 14살 아들을 둔 부부의 의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시리얼이 주로 있고 또 쓰레기통에 라면 봉지, 과자 봉지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요즘 아이들이 야식을 자주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바로 오징어 튀김 때문이라는데요. 마트에서 1+1 행사로 산 냉동 오징어 튀김 4봉지. 그날 저녁 메뉴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이었습니다. 늘 다이어트하는 둘째도 아주 맛있게 먹어서 그날 오징어 튀김을 총 2봉지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배부르게 먹은 다음 날 냉동실엔 오징어 튀김이 딱 한 봉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 번 튀겨 나온 거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데 한 봉지가 통째로 사라진 거죠. 슬쩍 물어봤더니 이 세 자녀는 최근 야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부부는 사실 야식은 잘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없어졌다 하면 범인은 남편이죠. 난 아니니까 애들도 아니면 남편이지. 네가 먹었어? 땡, 이 사람아. 땡, 정인우. 땡. 아닌가요? 네. 아내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근거 없이 일단 남편을 의심한다. 당신이 먹었지? 먹었어 안 먹었어 얘기해보라고.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죠? 나도 한표 동의합니다. 예, 대구까지 내려와서 기시감이 듭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요. 분명히 추신, 저희 부부는 야식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이 의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이 부부를 제외한 외부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 뭔가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시리얼, 라면, 떡볶이, 과자, 튀김까지. 먼저 단서를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 제가 가공식품은 많이 들어봤는데 초가공식품은 생소합니다. 저만 모르는 건가요? 뭐 한자어이기 때문에 뜻을 좀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공식품은요, 천연 원재료의 특성과 성분은 유지하면서 몇 가지의 추가적인 변화만 있는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통조림, 통조림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가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옥수수의 그 원재료가 충분히 살아있죠. 구운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식품인데, 초가공식품은 이런 가공식품에 첨가제를 넣어서 한 번 더 가공 단계를 거친 겁니다. 말하자면 2차 가공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출과 변형 튀김 등의 공정을 거치고요. 색소와 인공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면 팝콘. 네. 튀기기도 했지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고요. 감자 튀김, 쿠키, 냉동 피자, 시리얼, 또 라면까지. 자, 그리고 떡볶이나 탄산 음료도 초가공 식품입니다. 아니 제가 좀 많이 먹고 있던 음식인 것 같은데 초가공식품 그럼 건강에 해롭겠죠? 해로운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을 내는데 에너지로 쓰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대표적으로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라면 에너지를 내는 그런 영양소가 탄수화물과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가공식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쏙 빼놓고 탄수화물과 지방, 에너지만 내는 영양소를 가득 넣어서 고당, 고지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영양소의 불균형.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사실 이런 음식들의 특징
특징이 입에 착 감겨서 많이 먹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살쪄요. 맞습니다. 살만 찔까요?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이상을 일으키겠죠. 네, 그래서 이 초가공식품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 이상 혈관 질환을 갖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 식단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초가공식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예전에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Z라는 분이 계셨는데 계셨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먹은 음식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저야말로 초가공식품 인간, 탐정 K가 아닌가. 초가공식품 그렇죠. 인간 탐정 K.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부턴가 관절에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네. 아까 방송 전에도 우리 탐정님 어깨가 아프시다고 그 50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사적인 이야기 카메라 앞에서는 좀 자제. 편집을 해주십시오. 네. 자, 한 달 동안 초가공식품을 먹자 음식 중독 현상이 나타났다는 다큐멘터리도 있는 걸로 압니다. 닥터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죠, 물론. 그 2021년 BBC에서 이제 방송을 한 건데 그 영국의 크리스 반 툴레겐이라는 의사가 한 달 동안 초가공식품만 섭취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 본인이 겪는 불편한 증상을 이제 다 소개를 했는데 뭐 소화불량, 수면 부족, 나른함, 변비, 치질 더 큰 거는 한 달 동안 무려 체중이 7kg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 검사를 했더니 우리가 보통 그 중독에 빠지면은 변화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게임 중독이나 뭐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중독일 때 나오는 그게 음식 중독인 거네요. 거의 초가공식품 중독.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식 중독 자가 진단서. 자, 이 음식 중독 자가 진단서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음식 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는데 무려 6개 항목에 표시가 돼 있네요. 사실 음식 중독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술을 끊는 것처럼 음식 중독 환자들도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지는 여전히 논란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음식 중독이라는 책도 냈잖아요. 예, 깨알같이 좀 자랑해 봅니다. 네. 이 음식 중독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저를 찾아오는 그 비만 환자들을 보면 아, 정말 중독 수준에 빠져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럴 정도로 심한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 중독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는데 케빈 홀이라는 학자가 주도한 연구인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밀크쉐이크를 마시기 전 그리고 마신 후에 뇌에서 도파민 분비량을 측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참가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물론 밀크쉐이크 먹고 나서 도파민이 소폭으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진 뷔페 실험에서는 초콜릿 쿠키, 훨씬 더 단 초콜릿 쿠키를 남들 먹는 양의 2배 이상을 먹었다고요. 자극이 된 거죠.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중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저처럼 음식 중독이 실제로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중독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가 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여기 자가 진단지, 음식 중독 자가 진단지가 있습니다. 직접 이 진단지에 참여를 하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개 항목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는지 지금부터 체크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수 H. 저는 좀 많습니다. 일단 6개를 체크를 했습니다. 6개요? 중독입니다. 와. 저는 음식 중독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음식 먹는 거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좀 체격에 비해 잘 먹고 많이 먹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또 많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음식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 대신에 이제 알코올로 대치를 해봤더니 살짝 뜨끔한데 몇 개인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거면 저도 노코멘트 했습니다. 제가 그 닭뼈피를 좀 아는데요. 제가 대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술을 먹을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 체크. 7개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7개 정도. 취했는데도 계속 술을 먹고 있다. 뭐 구체적인 항목까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7개 정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일반적인 음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저 굉장한 떡볶이 매니아거든요. 정말요? 떡볶이를 음식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보면 저도 한 3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깜짝 놀라게 되네요. 아니 근데 이 2번 항목 말이에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고 있다. 이거는 사실 주식인 식사를 한 뒤에 후식으로 뭐 카페를 가서 빵을 먹는다던가 그렇죠. 디저트를 좀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뷔페에 갔어요. 10접시 먹었어요. 이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자리로 딱 들어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티라미수 케이크 있으면 가져와야죠. 가져와야죠. 근데 이게 티라미수 케이크가 아니라 샐러드 바였다면 샐러드 바. 그냥 갔겠죠. 당근이나 오이가 꽂혀 있었다라.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뇌에서 어느 정도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배가 불러 수저 내려놔야 돼 라는 포만감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 수저를 내려놓게 되는데 초가공식품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저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걸 먹고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런 감정이 함께 버무러지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는 이거는 포만감 중추가 아니라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보상 중추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란 자체가 사실은 개인의 의지력을 가지고 해결하기엔 이미 경계선을 넘어간 그렇죠. 어떤 중증의 병리적인 현상일 수 있다. 자, 다시 음식 중독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중독 자가진단 항목들을 보니까 이 폭식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참 차이가 애매하긴 한데 지난 시간에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했으니까 또 자동차로 비유를 해본다면 음식 중독은 스포츠카를 너무 좋아해요. 스포츠카만 보면 막 타고 싶고 이 스포츠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오로지 스포츠카 생각만 하면서 다른 일을 못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막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증상까지 보여요. 폭식장애는 차에 대한 관심보다는 운전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면 그냥 몰고 과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조절을 잘 못한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갈망이 엄청 심하고 특정 음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음식이 공급이 안 됐을 때 금단 증상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자, 음식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네, 그래서 일 잘하는 저 조수 H가 미리 세 자녀의 BMI 지수를 조사해 왔습니다. 첫째는 23.15로 살짝 과체중입니다. 둘째는 21.3으로 저체중에 가까운 정상. 셋째도 22.04로 정상입니다. 자, 그럼 첫째가 범인인 걸까요?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 첫째는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75kg입니다. 이 정도면 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오히려 저체중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그 BMI라는 수치가 이제 자기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한 21에서 23까지를 정상 범주로 보고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BMI도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체형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기준치를 높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체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체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몸이 부어도 체중이 늘잖아요. 물만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죠. 네.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많아지면 체중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다 비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BMI만 가지고 이 사람 비만이야 아니야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육이 많은 사람도 과체중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지방이 많은 사람도 뼈나 근육량이 적어서 저체중일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BMI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골격이 작거나 아니면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정상 체중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도 대사 이상을 보이거든요. 이게 마른 비만이라는 건데 마른 비만인 환자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BMI가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BMI 지수가 절대적인 그 원인이 아니라면은 다른 어떤 걸로 이 음식 중독을 추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BMI로 비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음식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체중계 눈금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살이 찐 사람, 최근에 급격하게. 체중계 눈금이 급격하게 확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좀 좁혀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으니까 최근에 누가 체중에 변화가 생겼느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추리해 볼 수 있겠다. 자, 일단 집에서 먹는 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은 음식을 차려주실 테니까. 그렇다면 각자 밖에서 뭘 사 먹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조수? 네, 여기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용돈 카드 사용 내역서. 자, 그럼 둘째는 마지막에 보고 첫째, 셋째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째는 오후에 카페를 자주 가는데요. 이 정도면은 걸어 다니는 아메리카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편의점을 가는데 항목을 보니까 담배 때문에 편의점을 가고요. 그 외에는 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커피와 담배도 중독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음식 중독이라 부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참 성장기인 막내는 어떨까요? 여기도 편의점을 자주 갑니다. 학원 가기 전으로 매번 들르는데요. 고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제 고기가 들어간 삼각김밥, 제육볶음, 도시락, 또 돈가스 도시락 이런 걸 자주 사 먹네요. 종종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요. 자, 그럼 이제 둘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를 맨 뒤에다 놔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둘째도 편의점을 자주 갑니다. 몸무게가 52kg였던 것 같은데 먹는 거에 비해서 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가 봐요.
보통 밤늦게 편의점에 들러서 빵과 과자 같은 걸 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편의점 신상을 아주 싹 털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달콤한 이 단 음식이요. 역시 둘째를 맨 마지막에 놔둔 이유가 있군요. 일단 셋째는요. 학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가는 길에 뭔가 생각이 나서 또 학원 가는 길에 배가 좀 고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둘째는 일부러 집에서 편의점에 가기 위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따로 들였다는 거. 그만큼 음식에 집착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는 그 음식의 종류에 주목을 했는데 지금 둘째가 먹은 음식이 빵과 과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초가공식품이라는 거죠. 초가공식품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밤에 먹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음식 중독을 시사하는 그러한 소견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둘째가 음식 중독이라고 하기에는 날씬하잖아요. 아까 우리 닥터 피도 최근에 몸무게가 늘어난 사람을 약간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날씬하단 말이죠. 자, 조수 사연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언제부터 음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한 달 전부터 사라졌습니다. 자, 한 달 전부터니까 몸무게가 그 짧은 기간 동안 크게 급속히 늘지 않았을 수 있죠. 매일 보는 가족들은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눈에 익다 보면 그 변화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둘째가 한 달 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 전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리하게 식사를 끊거나 아니면 적게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적게 먹거나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살이 조금 빠졌다가 실패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평소에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던 둘째가 안 먹었던 다이어트 중에 꾹 참고 안 먹었던 이러한 중독성 있는 음식을 다시 탐닉한 게 아닐까. 이게 폭발한 거군요. 그렇죠. 참다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한 달 전부터 집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초가공 식품들의 용의자는 음식 중독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해서 추리한 결과 닥터 탐정사무소에서 생각하는 범인은 자, 하나, 둘, 셋. 둘째다! 물론 둘째가 음식 중독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일단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개인적으로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음식 조절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음식 중독이면 그 음식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걸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끊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이런 뭐 초콜릿 중독, 아이스크림 중독 이런 경우는 아니 단돈 1,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뭐 비난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는 싶으나 이게 사회적으로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결과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달달한 음식으로 풀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빠지는 거죠.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못 나옵니다.
아마 둘째는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야식을 안 먹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서 음식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